안녕하세요, 라라코TV 인시입니다. 오늘은 이 수초왕을 지금 세팅한 지가 6개월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초들이 너무 길게 자라서 이제는 트리밍, 그러니까 수초 자르기 작업을 한 번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수초 자르기는 사실 뭐 트리밍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트리밍 작업은 좀 어느 정도 위치를 잘라줄 것인지가 중요한데, 대부분 다 조금 위쪽을 많이 자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수초 트리밍 하는 영상을 통해서 수초 트리밍 하는 위치와 간단하게 방법 정도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트리밍을 할 때 뭐 당연히 이런 가위를 사용해야겠죠. 뭐 제가 사용하는 가위는 뭐 이런 곡선이 있는 이런 모양의 가위인데, 이런 모양이 좀 사실 사용하기가 훨씬 편해요. 근데 꼭 이런 가위가 필요한 건 아니고, 이런 가위가 없으시면 아이들 쓰는 그런 가위로 하셔도 충분하니까 도구에는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트리밍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트리밍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유경수초인데, 수면 위까지 이렇게 자라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잘라주는 위치를 여기를 자르시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자르게 되면 이 잘린 단면에서 바로 윗부분에 이렇게 두 가닥으로 세입이 나게 되니까 그 다음 자를 때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 때문에 트리밍을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를 위치는 바닥에서 3마디, 4마디 정도 위만 잘라주시면 돼요. 과감하게 자르셔도 됩니다. 다 잘라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좀 잘린 것들은 이렇게 한 번씩 모아주셔도. 음성수초 같은 경우도 좀 잎이 너무 길어서 보기 안 좋거나 하셨을 때는 트리밍 해주셔도 괜찮아요. 음성수초를 트리밍을 해주게 되면 좀 새 잎들, 작은 새 잎들이 여러 가닥이 나오게 할 수 있어서, 가끔은 음성수초 같은 걸 이발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음성수초도 숯을 좀 쳐주셔도 성장하는데, 예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조금 덜 된 부분들을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 종은 이제 크립토코리네라는 종이에요. 크립토코리네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종류들이 대부분 다 구근이라고 해서 뿌리 부분만 살아있으면 잎이 없어져도 다 살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일부 잎들을 그냥 제거를 해줄게요. 너무 다 제거해버리면 아무래도 좀 너무 비어 보이니까 일부는 좀 남겨놓겠습니다. 요 모스들을 잘라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 모스는 너무 길게 자라거나 너무 두껍게 자라게 되면 밑에 있는 모스들이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모스 같은 경우는 트리밍을 자주 해주면 해줄수록 좋은데, 사실 이게 굉장히 귀찮은 작업입니다. 스프링 시저스라고 하는 이런 가위를 사용을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 손쉽게 힘들이지 않고 자를 때 사용하는 가위인데, 사실 별로 필요 없습니다. 수초를 아주 많이 기르시는 분들이 아니면 별로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모스 같은 경우는 자르고 나면 작은 조가리가 너무 많이 날리기 때문에 그게 다른 수초에 앉아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흡입을 하면서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뭐 이 모스 트리밍 과정은 생략을 해도 괜찮은데, 모스가 좀 더 좀 푸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 해주시면 좋아요. 이 트리밍을 해주시면 우리가 자른 이 부분에 밑에 마디에서 잎이 한 가닥, 그리고 다시 한 가닥, 이렇게 두 가닥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좀 더 풍성한 수초왕을 보실 수 있어요. 영역을 지나간 이런 노치도매 같은 것들도 조금 손으로 제거를 해줄게요. 모스가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잘못 잡게 되면 좀 지저분하게 엉켜버려서 다른 수초들한테까지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모스들을 제거를 해주시고, 자, 1차적으로 트리밍은 끝이 났는데, 트리밍을 했던 이런 자리들이 허전해 보여요. 이런 허전한 부분들은 잘라낸 수초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유경 수초를 잘라낸 수초들이 남았잖아요. 이런 수초들을 이제 끝을 이렇게 하나씩 모아주세요. 이렇게. 이 개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끝을 좀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런 식으로 좀 모아주세요. 모아주는 이유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끝을 모아주신 다음에 아까 트리밍하고 남은 수초의 길이를 한번 볼까요? 이 정도가 남았죠? 이 정도를 남기고 잘라줄게요. 허전한 곳에다가 얘를 좀 보충해 주려고요. 한 번에 한 3개, 4개 정도 끝을 잡고 핀셋으로 빈 부분에다가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꽂아주실 때는 그렇게 깊게까지 꽂지 않으셔도 돼요. 주변에 자르고 남은 줄기들이 얘를 좀 붙잡아 줄 수 있어서 너무 깊게는 꽂지 않으셔도 되고, 약간 걸친다 느낌 정도로만 이렇게. 이렇게 자른 수초를 잘라내고 남은 부분들을, 윗부분들을 길이에 맞게 잘라서 걸치는 정도로만 우리가 심어주는 이유는, 잘린 단면에서 새잎이 2가닥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윗부분만 잘라내서 걸쳐 놓은 부분에서 다시 뿌리가 생길 거예요. 뿌리가 생기는 데는 뭐 2주 정도가 필요한데, 새잎이 나서 어느 정도 잎이 자라나는 타이밍과 우리가 잘라서 걸쳐 놓은 윗부분, 지금 빨갛게 보이는 이 부분들이 뿌리를 내려서 제대로 생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라낸 부분에서 2가닥의 잎이 나오고, 또 잘라낸 1가닥을 하니까 열촉이었던 잎이 거의 한 25개, 30개 이 정도로 늘어날 거예요. 이런 트리밍은 한 2번 정도까지는 지속을 해주시는 건 가능해요. 마지막에 3번째 정도가 되면 바닥 밑면까지 트리밍을 한 후에 새로 걷어낸 잎을 다시 심어주시는 편이 훨씬 더 나아요. 그 이유는 잘라낸 줄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계속 약해지면 나중에 쓸 수가 없게 돼서 트리밍은 한 2번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물을 좀 채워 놓을게요. 오늘 영상은 사실 수초를 자르는 방법, 그리고 수초를 자르는 위치를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그런데 사실 좀 수초가 많은 수조를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시진 않았나, 좀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하지만 수초를 자르는 위치나, 그리고 수초를 다시 심는 방법, 그리고 트리밍을 하는 횟수, 이런 것들은 수초가 많거나 적거나 다르지 않고 그냥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수초가 좀 적고, 그리고 또 키우기 쉬운 수초 위주의 어떤 식재나 트리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